내 이름은 미나. 나이 39.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우의 책가방을 메어주던 29의 나는 그로부터 10년 뒤 말기 암 진단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세상은 단 3평짜리 작은 방에 우리 세 식구를 밀어 넣었고 나는 오늘 하루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와 빚더미 속에서 간절히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 누구는 나를 억척스럽다고 했고 어떤 이는 내 인생이 소설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두 아이를 위한 그 두 아이가 전부인 평범한 엄마였다. 이 이야기는 내 삶의 모든 것인 3평짜리 세상을 지켜내기 위한 한 엄마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이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미나는 익숙한 통증에 눈을 떴다. 욱신거리는 가슴과 온몸을 휘감는 피로감. 항암의 여파는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갉아먹었다. 옆자리에서는 11살 딸 지우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6살 아들 준이는 팔다리를 허우적대며 엄마의 좁은 품을 비집고 들어왔다. 단 3평. 낡은 원룸의 이곳은 우리 세 식구의 모든 세상이었다. 잠에서 깬 미나는 이불을 겨우 끌어당겨 자신의 앙상한 몸을 가렸다. 열이 오르는 것 같은 오한의 이를 악물었지만 딸아이의 섬세한 기척은 엄마의 작은 신음마저 놓치지 않았다. 지우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작고 여린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엄마 괜찮아? 또 열 나는 것 같아. 미나는 애써 괜찮은 척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자신의 눈가에 번진 푸른 그림자를 지우가 보았을까 두려웠다. 지우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듯 했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벽 한쪽 가득 붙어있는 빨간 딱지의 채무 독촉장들. 작은 방 구석에는 어김없이 항암 치료 후 버려진 구토용 비닐봉투가 널려 있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은 그 모든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빛나는 작은 별과 같았다. 어린 준이는 아직 엄마의 병을 알지 못했다. 아침이면 엄마의 스카프를 끌어당기며 물었다. 엄마 머리카락 왜 없어? 예쁜 머리카락 어디 갔어? 미나는 스카프로 감싸진 맨 머리를 어루만지며 아이에게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다. 엄마가 새로 변신하는 중이야, 준아. 아직 준이는 모른다. 엄마의 병이 무엇인지, 왜 엄마가 날마다 약을 먹고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미나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동시에 세상에 맞설 힘을 얻었다. 하지만 낡은 벽에 덕지덕지 붙은 독촉장은 쉴 새 없이 그녀를 옥죄었다. 병원비, 생활비, 약가. 죽음이 다가오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이 3평짜리 세상은 그녀에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미나는 어려서부터 누구의 도움 없이 제 발로 서야 하는 운명처럼 살아왔다. 29. 덜컥 엄마가 되었을 때도 한숨 쉴 틈도 없이 몸을 움직였다. 밤낮 없이 돈을 벌어야 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삶은 아이들을 위해 재편되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안 해본 장사가 없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작은 트럭에서 김밥을 팔았고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도록 무거운 옷 상자를 나르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낯선 사람들의 집 문을 두드리며 학습지 방문 교사로도 일했다. 매일 밤 피로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르면 그녀는 단 서너 시간만 눈을 붙였다. 그마저도 잊지 않고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휴식이었다. 시장통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외쳤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도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주변 상인들이 미나 씨 안 힘들어요? 얼굴에 늘 웃음꽃이네. 라고 물으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힘들긴요. 우리 애들 학원비,
밥값이 저한테 달렸는데 힘들 틈이 어딨겠어요. 악착 같았다. 쓰러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섰다. 작은 방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지우에게 예쁜 옷을 사주고 준이에게는 장난감을 마음껏 사주고 싶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었다. 숱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오직 아이들이 그녀를 지탱하는 전부였다. 그녀는 사랑이 뭔지 잘 몰랐지만 아이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고단한 하루 끝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다시 살아갈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다. 그렇게 쉴 틈 없이 달려오던 그녀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 신호.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함 탓이려니 치부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통증과 이상한 멍울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병원 진찰대에 앉아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날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잔인한 날이 되었다.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유방암이십니다. 그것도 꽤 진행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건 내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야. 암? 나?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내가 아프면 우리 애들은? 지우는 준이는 누가 돌봐? 그 막막함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죽음의 공포보다 남겨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이 세상에 자기 혼자인데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공포는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아플 수 없어요.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살아야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다. 살아야만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에게는 삶을 포기할 자격조차 없었다. 죽지 않기 위해 선택한 항암 치료는 그녀의 육신을 산채로 갉아먹었다. 강렬한 구토는 그녀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에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육신은 점점 더 말라가고 항암 약물이 흐르는 혈관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돈을 벌던 그녀의 수입원은 완전히 끊겼다. 그러나 치료비와 생활비는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그녀를 쫓아왔다. 밀린 병원비 고지서는 산처럼 쌓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낡은 휴대폰은 공포의 전령사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댔다. 전화 너머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는 그녀를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미나 씨 약속 날짜가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상환 안 되면 아시죠? 그들은 아이들의 학교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협박했다. 애들 학교 다니는 데 가서 한번 시끄럽게 해드릴까요? 미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울었다. 이 모든 현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 작은 방은 빚쟁이들의 방문 흔적과 독촉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혼자가 되는 듯 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빚더미 속에서 절규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잠든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금 두 주먹을 쥐었다. 안 돼, 엄마는 너희를 떠날 수 없어.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잠든 그녀의 머리맡에 놓인 작은 그림 한 장. 서툰 그림 속에는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꽃밭을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딸 지우가 몰래 그린 그림이었다. 지우가 수줍게 엄마에게 말을 건넨다. 엄마, 이거 지우가 그린 거야. 엄마 아프지 말라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손잡고 꽃밭에 가는 그림이야. 그 작은 그림은 그녀에게 세상 모든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 엄마 꼭 나을 거야. 지우랑 준이랑 같이 꽃 구경 가야지. 아이들은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린 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놀았고 미나의 식사를 조심스럽게 챙겼다. 가끔씩 낡은 원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윗집에 사는 반찬가게 아주머니였다. 미나 씨, 저녁은 먹었어? 내가 닭죽 좀 끓였는데 먹고 힘내야지. 그 작은 도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숨쉬게 했다. 비록 3평짜리 세상은 변함없이 발 디딜 틈 없었지만 그 안에 피어나는 작은 사랑과 연대가 그녀를 지탱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손톱이 까맣게 변하고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도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억척같이 살아야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이 좁은 방은 비록 초라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넓은 왕국이었다. 미나가 단단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다짐한다. 그러나 슬픔은 여전히 담겨 있다. 세상은 나를 비웃어도 괜찮다. 내 몸이 부서져도 좋다. 나는 엄마니까. 이 3평짜리 세상은 나의 전부이고 이 아이들은 내 생의 이유니까. 미나의 깊은 한숨과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만이 들린다. 말기암이라는 사형 선고, 끝없는 빚의 나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미나는 아이들을 위해 숨을 쉬고 웃음을 지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삶은 비록 비루하고 고통스러웠을지언정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3평짜리 세상은 여전히 발 디딜 틈 없지만 그 안에는 두 아이의 밝은 미소와 엄마의 굳건한 사랑이라는 가장 값진 보물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미나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